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고 올해 안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안정적인 매각 지원을 위해 금호고속에 별도로 1,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 전역으로 퍼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국내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이달 이후에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의 결함을 인정하고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미국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중 예정됐던 유럽과 국내 출시 일정도 연달아 미뤄질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화면 결함 문제를 해결한 뒤 출시 일정을 새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에 외국인의 수입이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연일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미국이 이란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다라는 소식 속에서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모두 화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220.5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연일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5,200원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8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37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23만 4,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8% 하락한 761.4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1% 넘는 상승으로 77,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라젠도 역시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85,200원에 65,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딕톡스는 연일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오늘은 0.02% 보합권인 61만 4,100원에, 펄어비스도 1% 넘는 하락으로 17만 2,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 지수 장중에 등락을 좀 거듭했었던 상황 속에서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의 유입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이었고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코너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내일장 전망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을 때 2200선 이탈 여부를 이번 한 주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해드렸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양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점과 마찬가지로 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었던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5일선 회복은 실패한 이런 상태고요.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하락했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5일선 지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등락 결과도 반대고 5일선 회복과 지지 이것도 이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고 양봉 나왔으니까 좋은 거고 코스닥은 반대니까 조금 이제 아쉽죠. 하지만 5일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쨌든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락 원인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고요. 특히 막판에 이제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송 장비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좀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세 가지 다 매도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하락하죠.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도했는데 오르긴 어려워요. 오르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을 본다면 이제 오늘 코스피는 선물 고점과 시간차가 약 6시간입니다. 아주 매우 특이한 겁니다. 엄청나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백신주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하락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사실 대형주가 지수를 이끄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소형주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대형주죠.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하락했지만 좀 아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가 하락해서 내려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강했어요. 이러면 실속 있는 장세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수도 빠졌지만 중소형주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플러스 양봉 마감했는데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음봉 마감했는데 5일선도 지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반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볼까요?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엄청나게 뭐랄까요, 좀 변곡점이라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하순에 고점 그리고 4월 뭐 거의 중순 정도라고 봐야죠. 중순의 고점 이게 11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약 11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이중 고점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중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11포인트면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굳이 이제 그려드린다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갔다가 다시 이런 형태로 반대해서 내려가면 이거는 엄연히 외고점입니다. 외고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쯤 갔다가 밀리고 살짝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약간 더 갔어요. 그리고 현재 살짝 내려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중고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중고점이 중요하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점이든 저점이든
외고점이나 외바닥보다는 이중고점이나 이중바닥이 이게 더 견고한 편입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갈 확률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전 고점만 뚫어주면 더 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또 외바닥이 있습니다. 한번 급락해서 저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이제 외바닥이니까. 근데 이중바닥은 지지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점이나 저점이나 한 번 기록했다. 그러면 그 고점을 또 뚫어줄 수가 있고요. 그 저점을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고점이나 이중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고점일수록 돌파하기가 힘들고요. 이중바닥일수록 이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때 10월 말 1월 초에 이렇게 이중저점이었잖아요. 이중바닥 형태죠. 그러니까 지지력이 있어갖고 세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더 빠질 수 있다고 봤냐면 해외 증시가 너무 약했는데 12월에 억지로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12월에 엄청나게 빠질 때 한국은 정말 억지로 버텨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 거죠. 근데 제 예상과는 빗나가서 이제 약간 더 갔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 전환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 고점이 찍혀요. 반대로 한 번 저점이 찍혀요. 그러면 한 번 고점과 저점이 찍히면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거나 그 저점을 다시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중 고점 형태를 기록하거나 이중 저점 형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이중 고점 형태에서는 뚫어지기가 그만큼 버겁죠. 왜? 고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겨운 거예요. 반대로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저점인 경우에는 그만큼 지지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쉽게 이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10월 말 1월 초 이 흐름이었는데, 사실 차트만 본다면 이중바닥 찍고 가는 게 맞아요.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12월 말 1월 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중 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 난 그 부정 안 한다.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의 예측과 전망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당당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봤느냐. 12월에 미국이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그때 한국은 너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12월에 미국이 평균 한 16%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빠졌어요. 만약에 12월 고점부터 12월 저점까지 미국의 하락률만큼 하락했다. 그러면 한국이 몇 포인트가 깨져야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800이 깨졌어야 돼요, 원래. 정말 12월 중순, 하순에 억지로 맞춰놓은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기간이. 그래서 저는 미국이 반등 나올 때 세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세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어찌 보면 2019년에 이것도 아주 거식으로 보면 센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1월 저점 대비 30% 이상 갔잖아요. 그거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크게 간 게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고점과 시간차가 약 6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봉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9시 4분에 고점이었어요. 9시 4분. 9시 4분입니다. 자, 반면에 선물은 어떠냐? 15시 1분에 고점이었어요. 네, 15시 1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물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맞죠? 자, 누가 보더라도 가장 높은 자리가 여기 맞잖아요. 15시 1분.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스피가 9시 4분에 고점 찍을 때 선물은 이 위치였어요. 그런데 선물은
15시 1분에 고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는 9시 4분. 자, 그러면 몇 시간 차이죠? 약 6시간입니다. 9시하고 15시하고 6시간 차이 나잖아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의미가 있냐? 보통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이내 이 시간차가 정상이에요.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9시 초반에 코스피가 최고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5시 초반에 선물이 최고점 기록했어요. 사실 코스피와 코스피 200 선물은 연동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이니까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6시간 편차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만약에 코스피가 정상이라면 선물이 오버슈팅 나온 거고요. 선물이 정상이라면 코스피가 약한 거죠. 그럼 내일 그게 아마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비교해 보세요. 코스피와 선물의 고점과 저점 시간대를 비교해 보시고요.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등락에 대한 부분과 특이사항까지도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함께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5일선 회복은 좀 실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과 음봉이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5일선 지지는 좀 성공한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의 오늘 특이사항은 백신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과 그리고 중소형주의 하락으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현대중공업과 한세실업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과 한세실업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7천 원에, 그리고 한세실업은 1%의 등락으로 2만 7,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지 않은 홀딩을 매도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던지는 건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현대중공업 자체는 저평가돼 있죠. 적정주가 31만 원대. 그런데 중요한 건 조선 업황 때문에 이제 무너졌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건 사실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지수가 오를 때 조선주들이 올 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빠져나가기 반등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시 밀리지 않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만 본다 그러면 현재 봤을 때 오늘 갭상승의 양봉입니다. 네, 좋아요. 이건 근데 다분히 어떤 호재성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하루 이틀 더 갖고 있다가 매도해달라 말씀드리겠고요. 밀리면 한번 단기 매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그 작년 가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일단 빠져나가기 받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의 다중고점 형태였죠. 왜 다중고점이냐? 자, 여기 계속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렸죠.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만 그래도 올해 이제 한 2월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조선주는 중장기는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보자, 접근해보자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세실업이에요. 한세실업은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세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욕심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지속해야 되는데요. 한세실업은 그 작년 여름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홀로 종목이죠. 왜 그러냐? 작년에 코스피 지수는 어땠습니까?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거의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지가 됐다가 반등 나오고 1월 초에 또 지수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그려드린 라인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작년 7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자,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 있죠. 이 종목은 지수 연동형인가요? 아닌가요? 지수 연동형이 아닙니다. 지수 연동형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주가도 작년 10월 말 1월 초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7월에 저점을 찍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곤두박질 두 번에 걸쳐서 곤두박질 쳤을 때까지도 이거는 저점을 갱신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센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그 의료 관련 회사인데 이쯤 되면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한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7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2015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적정 주가 한 2만 원 좀 넘는데 그 당시에 한 3, 4천 원 됐겠죠? 그래서 한번 크게 시세 났다가 이제 빠진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매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한세시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게 99년도, 2000년도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워낙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저평가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격하지 말아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관련된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은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세실업이었습니다. 섬유의복업체인데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데 월요일에는 투자학개론이고요. 화요일 이 시간에는 종목의 역사 시간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전의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탄탄한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풀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5년에 대세하락 주장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왜 아모레퍼시픽을 대세하락이라 그랬었고 어떤 근거로 이걸 주장했는지 그걸 설명드리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아모레퍼시픽의 뭐 주가 등락만 관심 가지면 그러면 아쉽죠. 왜 제가 이렇게 봤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겠죠. 교육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실제 투자에 응용을 해야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은 좀 평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입체적으로 좀 이거를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기죠? 남하고 달라야 이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이치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소수가 성공합니다. 다수는 실패해요. 다수가 성공하고 소수가 실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는 안 그래요? 공부도 봐봐요. 명문대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는 명문대 못 가요. 자, 사업도 그렇죠. 소수가 성공해요. 주식은 안 그렇겠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똑같이 개인끼리만 대결하면 대충 해도 될 거야, 아마. 근데 일단 절대 강자 외국인이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고 있는 근근히 버틴다고 봐야죠. 기간이 있고요. 또 수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달라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발굴했든, 저를 통해서 배웠든, 아니면 얻었든, 뭐 배운 건 교육이고, 얻은 거는 정보죠. 절대로 공유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이 주식을 모를 때 보통 주식 카페 같은 데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난 정보, 진짜 엄청난 노하우를 줄 것 같습니까? 그 무료로 오픈된 그냥 그 주식 카페 같은 데서 안 줘요. 여러분이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게 알아낸 노하우, 내가 정말 힘겹게 얻어낸 정보를 누구한테 그냥 주겠냐고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얘기도 오늘 꼭 해드릴게요.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든 그게 뭐 일부러 막 자기네들이 선침해하고 막 일부러 뭐 추천준이 뭐니 뭐 이렇게 좋은 정보에다 뿌려갖고 사실은 이용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고 남한테 공유하지 마세요. 왜? 주식 투자에서 나 아닌 모든 매매 추천이 적이에요. 외국인도 적이고요. 기관도 적이고요. 나머지 모든 개인도 다 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봐 줄 것 같습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양보할 것 같냐고요? 안 그래요. 주식이 참 힘들고 비열한 게 뭐냐면 보통 어떤 사회적, 문화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초보자를 좀 배려하고 여성을 좀 보호해주고 노약자를 좀 이렇게 좀 케어를 하잖아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은 그런 거 없어요. 먹이까지예요. 절대 남 배려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잘 받으시고 활용해달라고 설명드렸고 좀 서두가 길었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2015년에 고점 기준으로 2년 후에 2분의 1 통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 후에 3분의 1 통은 난다 그랬습니다. 평촌 매니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 다 사실이에요. 0.0001% 거짓이 없어요. 저는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 그러고요. 손실 봤을 때 손실 봤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하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데 없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당시에 결과가 어땠었느냐. 2015년에 45만 5천 원까지 갔어요. 45만 5천 원. 45.5만 원이니까 45만 5천 원이죠. 예. 그런데 2017년에 23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2018년에 1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맞춘 거죠. 그러니까 2015년 고점 대비 제가 그러니까 이걸 2015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15년에 고점 딱 찍고 나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2년 후에 반토막 나고요. 3년 후에 3분의 1 통은 난다 그랬는데 실제로 2015년 최고점이 45만 5천 원, 2017년에 최저점이 23만 6천 원. 그러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2018년에는 정확하게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왜? 45만 5천 원에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죠. 그 15만 원이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맞췄는데 왜 그랬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2018년에는 현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가 8만 4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얼마냐?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몇 배가 간 거죠? 무려 9배. 무려 9배. 그래서 제가 저걸 2015년도에 그 투자자한테 얘기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적정주가가 5만 원짜리인데 저게 무려 9배 같습니다. 약간 더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중장기로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초보자들 또 뭐 이상한 전문가들 뭐 앞으로 뭐 화장품주가 성장성이 어떻고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그러더니 복권해졌잖아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거요. 근거 1이 뭡니까?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적정주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외국인 기관이라면 저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특허청에서 기술 특허를 부여받은 적정주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평택촌놈의 적정주가 알고리즘 특허 줄만해. 그 특허 준 거예요. 특허청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제TV, 증권사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요. 오직 서울경제TV 한 곳만 오픈한다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게 있으니까 인정한 거잖아요. 원래 특허는 일단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두 번째, 독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준 건데, 그렇다면은 제가 만든 가격이 그러니까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말로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면 얼추 비슷하다는 거죠. 저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고평가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의 기술 향상과 기업 보호 측면에서 업종 경쟁력이 낮은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한국이 한 2년 정도 격차가 있다 그러죠. 지금 반도체 그렇게 한국한테 수입하면서 어때요? 걔들이 되게 열받을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야, 한국을 이겨야 되는데 도무지 기술력이 못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그런데 화장품 만드는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요. 그동안 한국사를 선호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왔어요. 두 번째, 중국 내 화장품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워낙 짝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장품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점점 기술 향상이 되고 이미지가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중국 덕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꼭 사드 보복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말고 이제 어떤 그 비상장 회사들 보면은 그 간단해요. 화장품 만드는 기술자들 적당히 모아갖고 유통망 만들고 광고 띄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알고 보면 그 오너가 뭐냐?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업쟁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스토리 보니까 화장품 만드는 그쪽 관련된 전문인들 모아서 만들어. 그리고 유통망 쫙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으쌰으쌰하고 광고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묘지에 좋은 데다가 딱딱딱 그 점포를 만들고 물론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성공한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려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건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5년 여기였어요.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었죠. 여기서 약 2분의 1 토막. 여기서 정확하게 3분의 1 토막이 빠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2015년 가격으로 가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주고 싶은 게 뭐냐. 업종 경쟁력이 낮은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으로는 덕을 볼지라도 한번 고평가됐다 밀리면은 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 있죠. 뭐냐.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 돈만 많은 데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면 못 이겨요.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이제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중간한 중대형 마트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점점 사라져요. 왜? 이게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산업을 논할 때 뭐 기술 집약적 산업이냐, 뭐 자본 집약적 산업이냐, 노동 집약적 산업이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싸움이거든요. 좋은데 땅 사놓고 잘 시설해 놓으면 와요. 돈만 많으면 돼요. 그럼 반도체는 뭘까요? 반도체는 자본과 기술이 다 투입된 건데 굳이 치자면 기술이 우선이죠. 기술이 우선인 상태에서 대기업 아니면 그 돈을 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옷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동남아 이런 데다 실제로 공장 만들고 OEM 방식으로 해서 한국 그 자기업 브랜드 찍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지향적 산업이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연구할 때, 아, 이게 과연 업종 경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적정 주가 보시 두 가지를 항상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TV 샘플러스 방문하시면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 공개가 일부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기업의 그 어떤 그 단순한 차트,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돌아보고요. 이 기업의 업종 경쟁력이 어떤가 이걸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장품주들이 한창 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업종 못지않게 정말 화랑을 띄웠었는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 아모레퍼시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자, 개장은 일단 혼조세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모두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을 좀 홀로 했었는데 전일장에도 이어지는 뉴스였습니다. 보잉사의 추가적인 비행기 결함 소식에 의해서 보잉사에 의해서 다우지수는 홀로 하락 출발이 됐고 나스닥과 S&P는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에 S&P에 좀 많은 기업들이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519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사이맥스를 매수가 11,450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사이맥스 종가는요, 0.44% 상승한 1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사이맥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디약점이고요. 가격 이론상 확실한 추격 매수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추격 매수인데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전에 매도하거나 선도 10% 매도한 다음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해달라 이거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매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할 수도 있겠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봐도 추격이죠. 항상 말씀드리죠. 5일선 위에서 고가 전후에서 매수하는 거는 일단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이맥스였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일단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란다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5281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신세계를 매수가 31만 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신세계는요, 2% 넘게 상승하면서 32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수익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 신세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 약간 아쉬운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대응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수했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의 추세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죠? 61선이 베이스 이탈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땐 뭐라 그랬죠? 5일선, 21선 탈 때. 이때가 되든, 이때가 이때 매수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쉽다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는 찬성하는데, 제 판단은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점에서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생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요,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 구간은 10% 목표가 전략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다음 이후에는 가격대 저가에 좀 잡아서 몰고 가시라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7106님의 질문이고요. 우성사료를 매수가 3,4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우성자료는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4,1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이슈에 맞물려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 많이 진단 원하시는데요. 학 과장님, 우성사료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에요. 결과는 평가액인데 과정은 매우 위험했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 20%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격이 사실 2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편안하게 매도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왜 이게 D학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결과는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예요. 매수하신 다음에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3,400원 매수했다가 그날 3,07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왔지만 매수가보다 낮았어요. 이 수평선 라인이 매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개평선에서 상한가 왔는데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 가서 결과가 좋았다고 이거 칭찬받을 것 같으죠? 아닙니다. 이거를 이틀 전에 매수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칼같이 5% 손절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들어갔어야죠, 다시. 이게 오늘 개상승에 상한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더 빠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음봉 나오는 날 적당히 들어갔다가 좀 밀리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무조건 홀딩했다. 이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수익이지만 D학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성사료에 대해서는요,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수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드렸고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매도 전략.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948님의 질문이고요. 현대바이오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바이오 종가는요, 오늘 약보합 마감이고요. 12,400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은 현대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다소 성급한 매수가 고평가 종목입니다. 일단 뭐 고평가는 뭐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해주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상승 추세의 종목이잖아요. 이제 여기 60이라고 120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21선 아래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최소한 아니 61선 위, 121선 아래. 일단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평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니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습관을 들어놓으세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려고 고민했어요. 탈리겠다 싶어서 안 잡았어. 근데 가더라.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정석 투자의 개념이 뭐냐? 결국 그거예요. 과정 양육을 하라는 거죠. 과정이. 제가 항상 야구에 비유하잖아요. 머리 높이로 날아오는 공 쳐도 안타 나올 수 있고요. 거의 뭐 발목 높이로 날아오는 공 쳐도 안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뭐죠? 볼이에요. 스트라이크 아닙니다. 볼 존에 들어오는 것도 안타가 나올 수 있는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걸 쳐도 안타가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8686님의 질문이고요. HFR을 매수가 3,27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HFR의 종가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2,9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D학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추격 매수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건 반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HF에 대한 부분은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재매수 노려보라라는 말씀까지 전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8587님의 질문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을 매수가 7,54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아시아나항공 종가는요, 오늘 6% 가깝게 좀 떨어지면서 7,720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소폭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시약점이고요. 단타가 합리적인 매수 가격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는 좀 좋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본전 또는 10% 수익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받을 때는 한 번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단타 매매 구간이다. 일봉 매매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을 본전에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2202님의 질문이고요. 하나투어를 매수가 72,000원에 비중은 1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하나투어는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66,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그런데 손절 비실행이 문제고요. 대응 전략은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투어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제 수요일장인데, 자,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주일 전이었죠.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내일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고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2250선 이상 갔었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잘 참고하신 분들은 그때 하방 베팅을 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베팅할 기회다.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클 수가 있다. 과정상 베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 만약에 좀 반등하잖아요? 그럼 또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그냥 하락한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건 어차피 제가 지난주에 베팅했던 분들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짓말처럼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현재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성공했거든요. 이걸 이제 더 크게 볼까요? 보겠습니다. 2분봉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는데요. 네.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수요일에 정확하게 여기서 딱 고점 기록했어요. 네, 수요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뭐, 하방 구축하셨던 분들은 지금 무조건 평가액이잖아요. 네,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상태인데, 내일 어떤 경우든, 코스피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방 구축 못한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냥 밀린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주 전 기회를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하방 구축하신 분들은 내일 반등하면 추가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냥 밀리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요. 하방 구축을 못했다. 그분들은 내일 반등하면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하방 배팅 하시고요. 밀리면은 뭐 그때는 뒤늦게라도 하방 구축을 하던 분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지난주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뭐 지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또 섬세해도 또 이게 정보가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는 반등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고요. 어느 정도 반등하면 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내일 이제 반등을 이어간다면은 또 다른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화요일장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